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해놓고 집단 폭행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학생의 배에 온통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 곳곳엔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상처가 가득합니다. 대전에 사는 여고생 17살 A양이 또래 일당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4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따라간 모텔엔 처음 본 남학생 3명 등 4명이 한 방에 모여 A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미성년자 일당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곳 건물 5층의 방 한 칸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A양은 6시간 넘게 방에 감금된 채 집단 구타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애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양말을 벗어서 입에다가 넣고 애가 힘들어서 뱉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안 죽는다고 다시 집어넣으면서 막.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폭주족 단체 대화방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단톡방에다가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이제 애 보고 속옷 위에 거 벗겨봐.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거기 사람들이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또 시켜봐라. 악몽 같은 시간은 팔을 다친 A양이 가해 학생들과 함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뒤 A양 상태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일당 중 한 명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16살 남학생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금산 인삼축제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에서 80대 직원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재빠른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이수복 기자입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당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들어오고 119 대원들이 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살 식당 직원 A씨를 처음 발견한 건 백종원 대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백종원 대표는 식당 직원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발견한 백 대표는 A씨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뒤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백 대표와 함께 식사하던 박범인 금산군수도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다행히 A씨의 멈췄던 맥박은 2분여 만에 돌아왔고 의식도 되찾아 구급대원들도 이송 절차 없이 돌아갔습니다. 백 대표님 아니셨으면 저는 몰랐죠. 식사 도중인데도 그게 하셨고 구급대원들께서 현장 조치를 하고 모시고 갈 때까지 계속 환자분 옆에서 필요한 조치도 하고 이렇게 말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식당 사장은 백 대표 등 도움을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백 대표는 우연히 응급 상황과 맞닥뜨렸고 누구라도 나설 만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를 매수해 학대 유기한 혐의로 47살 A씨와 45살 B씨 등 부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입양시키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들에게 접근한 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5명의 아이를 불법 입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입양받은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꾸며 호적에 등재해 양육하면서 신체, 정서적인 학대를 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정부안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역할을 축소시킬 거라는 현장 연구자들의 반발 속에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원회 국정감사.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의 역할과 중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항우연, 천문연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참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합니다. 이종우 과기부 장관도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탭니다. 우주청에서도 중복을 피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선제적인 연구 그리고 평가 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제너레이션하고 만들고 그러한 사업들이 또 우주항공청 전문용어로 갈 수 있게 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일선 연구 현장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연구 인프라가 구축된 항우연과 천문연을 외부에 둔 채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이며 기존 연구기관을 쪼개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전국의 우주 관련 인력 자체가 1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있는 인력들을 빼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분할시키겠다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우주항공청 정부안을 반대했던 항우연 노조에 대한 감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과기부는 예정이 없던 항우연 특정감사를 37일간 진행하며 노조와 관련된 사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노조 측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감사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며 이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계획이 기존 연구기관의 힘을 약화시킬 거란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주산업 3축 클러스터의 연구,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전의 역할마저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나흘째를 맞아 카누와 우슈, 수영 등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메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목에 건 카누 조신영 선수와 우슈 이용문 선수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목포에서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살을 헤치고 카누가 쏜살같이 나아갑니다. K4 500m 결승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은 대전체육회 여자 일반부 팀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조신영 선수의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연습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환상적인 팀워크가 빛을 발했습니다. 연습 때 많이 잘 안 맞고 불안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스타트 때부터 잘 맞아가지고 약간 예감을 조금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총 메달 15개를 따낸 충남체육회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카누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9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무협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몸짓으로 봉을 날카롭게 휘두릅니다. 한국 우슈의 자존심, 충남체육회 이용문 선수는 우슈 남권전능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국체전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쌍둥이 형인 이용현 선수도 장권전능에서 동메달을 따내 우슈 형제가 함께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희는 항상 똑같이 앞으로 있을 시합에만 최선을 다하는 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항상 최선의 목표고요. 11월에 있을 세계대회에서 형이랑 같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배영 100m 경기에선 대전 시설관리공단 김예은 선수가 0.2초 차이로 아쉽게 은메달을 따냈고 태권도에선 충남도청 이은총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등 메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체전 나흘째 카누와 우슈 등에서 메달을 따낸 대전과 충남 선수들은 내일 복싱과 펜싱 등에서도 메달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 8월 대전 모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베트남에서 검거된 47살 A씨가 40억 상당의 상습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4,600여 차례에 걸쳐 40억여 원가량의 도박 자금을 썼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3부는 강도와 상습 도박 이외에도 도박 참가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여죄를 밝혀내고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 군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아산의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만 4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명령도 각 5년씩 청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 TJB는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 기업들의 수출길을 돕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 베트남 현지에서 대규모 매칭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두 도시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이 올해도 빼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충청권 최대 수출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김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난해와 올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한인회장 등 현지 교민 지도층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에 이어 먼저 하노이에서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황 속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거래에 나선 35개 충남, 대전, 세종 기업들. 그 노력의 결실로 수출 상담액 5,500만 불을 비롯해 현장 계약 2,690만 불을 포함하면 수출 계약 가능액은 3,315만 불, 477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나와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그다음에 바이어들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MOU 체결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에서도 교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 넘는 1,500km의 장거리 이동에도 오히려 열정이 더 넘쳤습니다. 건강 기능식품을 새로운 형태인 환으로 제조해 적극적으로 바이어들을 설득한 충남의 한 기업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500만 불을 신호탄으로 현장 수출 계약으로만 670만 달러, 9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수출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액이 50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설레고 마음이 좀 두근두근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을 종합하면 수출 상담액은 1억 2,700만 불을 넘었고 수출 계약 가능액은 8,900만 불로 올해 지역 수출 행사는 최대 실적으로 추산됩니다. 행사 한 달 전부터 지역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현지 바이어 명단을 넘겨준 뒤 2차례에 걸쳐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좁혀가는 맞춤형 매칭이 주요했습니다. 참가업체분께서 만나고 싶으신 바이어분들을 저희 쪽에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1차, 2차, 3차까지 바이어 리스트를 보내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성사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역 최대 수출 행사로 자리매김한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는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전 지역으로 진출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대국 베트남을 찾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청권 기업들. 이들의 각고의 노력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베트남에서 TJB 김세범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태안군 소원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SUV가 갓길에 주차된 농기계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순찰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9살 A씨와 경찰관 등 모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 유일의 영상 기술인들을 위한 영상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전 특수영상영화제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특수영상 어워즈와 특수영상 체험존 및 세미나, 관련 상영회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배우 이필모 씨가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비탑 야외광장과 대전 e스포츠 경기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내 대표 과학 축제인 2023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대전 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전의 과학기술 세계 중심의 서다를 주제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과 지역의 첨단 산업 문화가 융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대전 컨벤션센터와 엑스포 시민광장, 엑스포 과학공원, 대덕특구 등 4개 테마구역에서 지역의 첨단 기업들과 대덕특구 연구기관의 성과물들이 전시되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체험전과 특수영상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토크쇼 등도 펼쳐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량으로도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친환경 접착제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상호 박사팀은 독성 물질이 있는 기존 대부분의 접착제와 달리 수소 결합을 통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극소량으로도 33.4kg의 무게를 버텨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성능을 높인 비경화성 접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경량화가 필요한 전자기기와 자동차 제조 분야, 바이오 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대전 시내버스 705번과 급행 2번, 301번과 512번 노선이 조정되고 707번이 신설됩니다. 신탄진에서 대전시청까지 운행되는 705번은 금강 로아스 엘크로와 금강 센트럴파크, 서희 스타힐스 등을 경유하게 되며 신설되는 707번은 중촌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경유해 대전시청과 대전 컨벤션센터까지 운행됩니다.